당신의 사연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는. 네, 안녕하세요. 이변의 데스크로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토킹이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그 역사가 매우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시행됐는데요. 해당 법이 들어오고 나서 일부 좀 문제가 있다고 개정이 되기도 했고, 많은 사건들이 좀 진행되면서 보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토킹이라는 것이 남성이 호감 있는 여성을 계속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연락을 자주 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스토킹 범죄의 행위와 종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선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흔히 보이는 유형으로 거부하고 있으면서도 좋아한다고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 찾아가는 행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여러 번 찾아가는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집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지켜보는 행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 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화통화를 100통 넘게 한다거나 메시지나 글이나 사진을 계속 보내는 행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층간소음 사건에서 스피커를 설치해서 윗집을 공격했을 경우에 이 항목에 해당되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의 간판이나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 등의 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본인의 인스타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유명 의사분을 사칭해서 사진을 올리고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처벌법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꼭 이성을 따라다니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폭넓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학 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벌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이 기존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보완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다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형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의 대상자를 피해자는 물론 동거인이나 가족도 그 보호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잠정 조치 수단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스토킹 처벌로 인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이 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해자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 폭넓게 보호하게끔 개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이라면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